이제 한번 설명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제 간지역학 언론, 강화 여러분들 제 책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책을 좀 투자하시는 건 괜찮아요. 제가 장생, 아까 말했죠, 장생. 양이 땅의 세상과 접촉하다. 그죠? 이 양이 땅의 세상과 접촉하는 게 지천태. 그죠? 유혈입니다.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땅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식이고,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아까 태하고 양은 기운이 강하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 독립적인 개체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이제 나왔죠. 천지 창조의 개념입니다. 이때가 빅뱅의 개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린 아이 때죠. 어린 아이 때. 그리고 이제 목욕의 자리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내천대장 플러스 60의 자리.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요. 내천대장입니다. 주역계 내천대장이고 갑을 병정했을 때 묘의 자리입니다. 묘. 그리고 욕의 자리고요. 12장간의 욕의 자리고. 그래서 태중에 있던 양이 상계로 한 발을 내딛다. 지금 여기 있던 이 양이 위로 상계와 하계를 따질 때는 위의 세계가 상계고 아래의 세계가 하계입니다. 상계로 첫 발을 내딛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 생은 애기잖아. 엄마의 품에 있다가 이때 엄마의 품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한 발을 내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한 세상이 기운도 왕성하고, 그죠? 애들 보면 얼마나 기운이 왕성해요. 이 궤도 내천대장이고요. 그래서 태중에 있던 양이 상계 세상으로 한 발을 내딛다. 청소년기를 말하는 겁니다. 청소년기. 양이 세상으로 나와 사회적 자아를 인식하다. 사회적 자아를 인식하다는 개념을 목욕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욕한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잖아. 그죠? 자기 자신을 닦을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아를 인식하는 시기. 걔들이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고 부모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질풍노도 같은 기운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아니면 일진으로 가는 거지. 일진. 그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질풍노도, 천방지축, 자유분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시기. 그죠? 이때는 절제가 필요한데 이 애들이 스스로 절제하기는 어려우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학창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청캐죠. 택청캐는 양이 극에 따라서 혼자서 맡고 있는 그 정도 단계. 그래서 바늘로 콕 찔러면 뻥 터져버리는 그런 기운입니다. 기운과 기세가 충만하다. 그죠? 택청캐 꽉 찼잖아요. 사회적 관계성의 시작. 이제 직장에 나가서, 그죠? 사회적 관계성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홀로서기. 이제는 독립적인 거잖아요. 직장에 돈을 벌고 홀로서기를 하는 거고 사회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 청소년이 사회 참여를 하는 건 아니죠. 아직은 교육을 받는 시기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과욕으로 무너지기 쉽다. 과욕. 이 직장에 나와 초년생들이 기운은 빵빵하지만 아직 경험은 없어. 그래서 과유불급의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 경험이 배움은 다 배워서 나갔지만 이제 사회 첫발이기 때문에 그 기운은 록하고 1차이밖에 안 나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초년생과 과장의 차이가 큰가요? 그 기운의 차이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자, 권록, 병화의 자리, 사화의 자리, 록의 자리. 록은 그래서 권록은 이제 중천 건개, 양이 우주 가득히 자기 자리 꽉 찬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데, 이때가 이제 천하를 얻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천하를 얻다. 그죠? 세상 만만하죠, 가장급들. 기세가 왕성하다. 그죠? 꽃으로, 나무로 보면 꽃이죠. 꽃이 활짝 개화를 해서 씨를 머금고 있는 거. 씨를 머금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손을 남기기 위한 어떤 그런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회적 주체, 가장 주체죠. 지금 30대, 40대가 주체죠. 그죠? 사회적인 주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건목은. 그래서 이때가 달로 친 보름달이죠. 근데 보름달은 꺾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제왕의 자리입니다. 제왕, 천풍구. 음이 들어오는데, 음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32가 빠져버리니 30을 확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제왕의 자리예요. 제왕. 힘보다는 지혜를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힘은 권목이 더 세요. 그리고 이때는 능수능란하고 원숙하죠. 권위가 있어요. 장군보다는 그 장군을 다스리는 왕이
경험과 권위와 지위가 있다고.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두머리로서 조직을 관리하며 기세보다 지혜와 경륜, 권위로서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시기. 음이 발생하여 양기를 제어함으로써 그죠?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왕이 강한 거예요. 제왕이 힘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절대. 가장 뜨거워해. 가장 뜨거워야 열매가 그 양기를 꽉꽉 채워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더운 거예요. 그때가. 자, 쇠는 천산동괴. 하늘에서 땅이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은 하늘 아래 저 아래 있는 거거든요. 천산동. 육체적 쇠락기입니다. 육체적 쇠락기. 물러나서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는 시기. 직장으로 보면 왕으로 보면 상왕이고요. 왕의 자리에 물러난 상왕이고 고문의 자리입니다. 고문. 이사가 아니라 이제 고문으로 가서 자기 어떤 이제 뭐 물건을 팔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때는 자기의 경륜으로 상담하는 시기예요. 물러날 때를 놓치면 명예를 잃고 망신을 당하기 시작할 수도 있는 시기다.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많이 나오죠, 이게. 그죠? 정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그냥 그걸 놓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병은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땅 속의 세상과 접촉하는 시기입니다. 위가 양이 세계, 음이 세계잖아. 이제 하늘의 기운이 땅의 기운과 접촉하는 시기. 이때 생은 뭐예요? 양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거꾸로 이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이때는 양이 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에요, 병. 병이 드는 이유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 인문학적으로 보게 돼요. 이때 만나는 시기고요. 플러스 7을 확 줄어버립니다, 이제. 자, 사회적 은퇴 시기. 사회적 은퇴. 그죠? 직장에서 이제 물러나서 사회적 관계성은 그대로 유지되고는 있어요. 내가 전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끊어지는 시기는 아니거든, 완전히. 병 들었다고 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 전원 생활, 육체적 병역의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는 이제, 풍지 관계죠. 풍지관. 관은 뭡니까? 관. 볼관자예요. 이때는 세상은 그냥 관망하는 시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귀도 좀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하는 이유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눈 감고 받고, 안 들을 거 안 듣고. 그래야 세상에 대해 참견을 안 하지. 노인네가 너무 귀가 밝고 눈이 밝아버리면 온 잔소리 다 돼,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잖아. 그런 얘기를 비유하시면 되고요. 음이 요단강을 건너 상계는 뭡니까? 양이고 하늘. 이건 뭐 잘못 썼나? 상계로 한 발을 이거 잘못 썼네, 그죠? 산은 여기잖아. 죽음으로. 예. 그래서 한 발을 내딛다. 현생이 끝나다. 사회적 관계성의 단절. 이때는 이제 사회적 관계성의 단절입니다. 내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은퇴해서 사회하고는 이제 다 관계성이 단절이 된 그런 상태. 사회적 고립, 은둔,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내가 나이도 들고 내가 사회 잔소리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사회적 관계성을 단절해서 이제 나만으로 고립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묘는 완전히 이제 이건 사회와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이죠. 세상과 단절. 땅속에 들어간 거니까. 세상과 단절, 사회적 관계성의 박탈입니다. 이건 단절이 아니라 박탈이죠. 죽은 거는 하늘이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간 거니까 내 생명이 박탈당한 거죠. 박탈이라는 표현을 썼다. 절은 이제 양기가 완전히 사라진 거.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이때는 지워지는 거죠. 나의 흔적조차도 지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로병 이거 다 없어지고요. 이제 그 생로병에서 있었던 그 경험과 기억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죠? 단절되고 묘의 흔적조차 사라지는 거고요. 생기가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다시 이 세상을 꿈꾸는 시기죠. 이때가 절처봉생이라고 해서 절처봉생, 새로운 생을 꿈꾸다. 절처봉생의 시기. 그리고 이때가 지나면 다시 태동이 되는 거고요. 그죠? 태동. 그래서 생명이 태동하다, 잉태하다.
이때는 비독립적 존재입니다. 보호가 필요하죠. 기온은 플러스 30이에요. 0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1로 들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니까. 30이라고요. 30.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뱃속에서 아직 독립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개체라고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뢰복개 효사를 찾아보면 왕도 성 밖으로 시철 나가지 않고 개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팥죽을 끓여 먹어요. 귀신을 쫓는 뭐 빨간 팥죽을. 그런 개념이 효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독립적 존재. 그 다음에 양은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착상된 애가 아이로 이제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아직 땅 속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 엄마의 양육을 받지 않으면 얘는 어머니 뱃속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택님이죠. 양이 하나 자라가지고 굉장히 기운은 강하지만 보호하고 생육하는 양생의 시기, 태아. 그리고 독립적 자아를 가져.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뱃속에 자라면 뭐라 그래요? 중절수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독립적 자아라고 표현했고, 그런데 비개체적 존재다. 아직은 뱃속에 나오지 않았어요. 땅속에서 나무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와야 나오지. 땅속에 있을 때는 아직은 그 땅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개체적 존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걸 갖다가 인문학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감명을 하시면 틀이 크게 벗어나질 않는데, 그냥 욕이라는 용어, 뭐 사라는 용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문자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그냥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갑일 경우는 생지가 해가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이게 강약의 세기가 달라지잖아요. 갑일 경우는 그건 이제 똑같이 변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일 때는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인하고 그거를 맞춘 거죠. 지금 맞춰서 시계상 그때는 어떻게 하죠? 기호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생이면 이거 갖다 쓰는 거죠. 그거 갖다 이렇게 쓰고. 얘가 꼭 인하고 맞춰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기운의 표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생으로 시작하면 이게 여기다 갖다 붙여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괴로 보면 이거 지천태부 물기진데 강약이라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그 화일간을 중심으로 본 거죠. 네, 같이 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호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시간 다 됐는데 그 순행인이 역행인이 이거 있죠? 순행인 역행인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보통 설명하잖아요. 추나 추동이 거꾸로 흘러가. 그죠?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설명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간이 거꾸로 흘러요? 추나 추동이 거꾸로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유치한 거죠. 지금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도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 거꾸로 돌아요? 뭐 이게 아니고. 저는 제가 하는 걸 갖다가 어차피 주역이라는 교사를 끌고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건 주역사주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에서 필요하시면 좀 전화 주시고요. 뭐 제가 그 주역사주를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검색하시면 제가 강의하는 게 나오고요. 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는데 뭐 제가 유명하진 않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보지 않습니다. 뭐 들어오시면 좋아요. 시간.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